해마을 레스토랑에서 반짝이는 크리스탈 조명과 은은하게 퍼지는 피아노 선율 속에서 모든 것이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은 부유한 손님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항상 일과 성공에 관한 대화가 오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분위기는 식당 문이 살짝 열리며 갑작스럽게 변했습니다. 김준이라는 초라한 외모의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바랜 옷, 닳아버린 구두, 손에 든 나무 지팡이는 이 화려한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하지만 단호함을 담고 있어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고 모든 시선이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종업원인 이수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잠시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말을 꺼내기 전에 김준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은 작지만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은 몇 초간 망설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물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문을 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계실 수 없습니다. 김준은 그녀의 거절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지만 깊은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후엔 바로 떠나겠습니다. 레스토랑 태양빛의 내부는 기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편안한 고요함이 아니었다. 대신 무거운 분위기와 함께 탐색하는 시선들이 가득했다. 가까운 테이블들에서부터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들이 점점 들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런 사람은 정말 제 분수를 모르는군. 창가 근처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최혜진 여사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녹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가볍게 비웃으며 말했다. 정말 웃기군요. 이런 곳에 저런 사람을 들이다니. 매니저는 어디 있는 거죠? 김준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비웃음 섞인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다. 나무 지팡이를 꽉 쥔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직원 이수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어르신, 주문하지 않으시면 이곳을 떠나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생수를 제공하지 않으며 여기는 길거리 가게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김 씨는 고개를 살짝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부드러웠다. 저는 그저 물 한 잔만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않는 듯했다. 한 젊은 손님, 정민섭은 방 구석에 앉아 비웃으며 맞은편 사람에게 말했다. 정말 짜증나네. 우리는 여기에 즐기러 왔지. 이런 장면을 보러 온 게 아니야. 속삭임과 수군거림이 점점 더 커져갔다. 긴장감이 방 전체를 감싸며 점점 고조되는 파도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더 이상 인내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매니저실로 향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매니저 박현호가 등장했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어 이 고급스러운 세계 속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우는 김 씨가 있는 곳으로 똑바로 걸어가 그의 나무 지팡이와 낡은 옷을 한번 훑어본 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직원에게 듣기로는 주문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아무렇게나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고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피로함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폐를 끼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물 한 잔이면 됩니다. 더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양보하지 않았다. 그는 비웃으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내뱉었다. 이곳은 고급 손님을 위한 레스토랑입니다. 저희는 어르신처럼 물을 구걸하는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주문할 수 없으시면 즉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몇몇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 여사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크게 말했다. 매니저 말이 맞아요. 저런 사람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죠. 분위기를 망치다니, 참.
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나이 들어 떨리는 어깨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나 물 한 잔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요. 저는 그저 갈증을 해소할 약간의 물을 원할 뿐입니다. 그 말은 방 전체를 순간적으로 침묵하게 만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그러나 그 침묵은 곧 현우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에 의해 깨졌다. 저에게 교훈이라도 주시려는 건가요? 여기에선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는 점점 더 답답해지는 듯했다. 수지는 옆에서 김 씨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팔짱을 낀 채 비웃었다. 관리자가 보안을 부르기 전에 떠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수근거리는 말소리와 판단의 눈빛들, 그 모든 것이 큰 파도처럼 김 씨를 덮쳤다. 그러나 그는 미동도 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다. 낡고 색이 바랜 이 작은 휴대전화는 주변의 최신 스마트폰들과 전혀 달랐다. 그 행동은 몇몇 사람들을 비웃게 만들었다. 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를 부르시려고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고 수화기를 귀에 대며 말했다. 민호야, 아빠가 지금 태양빛 레스토랑에 있어. 조금 와줄 수 있니?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해마을 레스토랑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모든 시선이 평온한 태도로 서 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는 노인 김준 씨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휴대전화는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더욱 기대와 호기심으로 몰아갔다.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호가 누구길래? 저분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 아마 시간을 끌기 위한 수작이겠지. 매니저 박현우는 비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비꼬는 눈빛으로 말했다. 좋아요. 부르세요. 누가 와서 이 상황을 도울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군요. 김 씨는 조롱에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휴대전화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평온한 태도는 웅성거림을 잠시 멈추게 했지만 몇몇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몇 분 후 레스토랑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강렬하고 결단력 있는 자동차 소리는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모든 시선이 창문 쪽으로 쏠렸다. 검은색 광택의 제네시스 G92 레스토랑 앞에 천천히 멈췄고 그 우아함은 실내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차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다. 김민호. 어두운 색 정장을 입은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품격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의 날카롭고도 차분한 눈빛은 과하지 않은 권위를 풍겼다. 그는 곧바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고 그의 발소리는 묘한 고요함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몇몇 손님들이 속삭였다. 저 사람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아. 분명 중요한 사람일 거야. 매니저 박은 민호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으며 다가갔다. 차가운 목소리로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 노인이 부른 사람인가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눈길만 잠시 박을 스치듯 지나쳤다. 그는 김준 씨에게 다가가 멈춰섰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공간을 갈랐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방금까지 비웃음을 띠고 있던 최혜진 씨는 굳어버렸고 놀란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다. 직원 수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당황한 얼굴을 감추려 했다. 매니저 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다.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라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을 향한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김준 씨는 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신 분입니다. 이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이 동네의 많은 곳들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호의 말은 자만과 오만에 빠져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최 씨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손을 감췄다. 직원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아버지나 민호를 쳐다보지 못했다.
옆 테이블의 한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그분이 그런 분일 줄은 몰랐네. 매니저 박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분이시라면 왜 이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오셨던 건가요? 민호는 박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아버지께서는 소박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외모나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기본적인 존중을 가져야 합니다. 레스토랑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이번에는 편견의 무거운 공기가 아니라 반성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고요였다. 냉소적이던 시선들이 이제는 부드러워졌고 몇몇은 후회로 가득 찬 빛을 띠었다. 매니저 박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선생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직원 수진도 다가와 눈물 맺힌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됩시다. 태양빛 레스토랑의 방 안은 여전히 깊은 침묵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바뀌었다. 간소한 모습이지만 모두의 고개를 숙이게 만든 김준 씨, 나이가 들었지만 단호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아들 민호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지키는 방패처럼 그 옆에 서 있었다. 이전까지 자신감 넘치고 권위적이었던 박현우 매니저는 이제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말을 꺼냈다. 김 선생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분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호는 즉시 박 매니저를 향해 돌아서며 그의 억지스러운 후회에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으며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 제 아버지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무시했겠습니까? 존중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당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의 말은 공간을 가로지르는 칼날처럼 모두의 가슴을 찌르듯 울렸다. 레스토랑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민호의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다. 직원 수지는 몇 걸음 물러서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정말로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김 선생님은 돌아서서 부드러운 눈길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그녀의 가슴 속 괴로움을 어루만지듯 말했다. 소녀야,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변화하는 것이다. 김 선생님의 말씀은 산들바람처럼 방 안에 퍼져 평온과 용서를 전달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 매니저는 얼굴에 뉘우침을 드러내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김 선생님에게 다가가 깊게 허리를 숙였다. 김 선생님, 제 태도와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편견과 교만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 한쪽에서 이전에 조롱 섞인 말을 했던 최혜진 씨는 이제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차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김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 또한 사과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무심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는 꾸짖음이 아닌 연민과 포용만이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진지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고 인간은 실수를 하기 쉽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매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분 모두가 존중은 사고팔거나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은 방 안의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근처에 앉아있던 한 젊은 손님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함께 온 친구를 향해 속삭였다. 존중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아마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겠어. 직원 수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약하지만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교훈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선생님,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서서 사람들의 태도가 점차 변화하는 것을 보며 눈빛이 누그러졌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며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일에서 위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그의 눈빛에는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호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 내가 이 점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버지는 더 바랄 것이 없단다. 김 선생님의 말씀은 민호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긴 침묵이 이어졌지만 그것은 답답함이 아니라 이해와 변화의 고요였다. 한 사람씩 레스토랑을 떠나는 손님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인간애와 존중에 대한 깊은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박 매니저는 모든 직원을 불러 모으며 진지하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고객은 누구든 친절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차가운 눈빛은 이제 공감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지만 강인한 김 선생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용서와 인간 가치의 상징이 되었다. 김준 씨와 민호는 식당을 나서며 유난한 가로등 불빛이 김 씨의 늙었지만 굳건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두 부자의 발걸음 소리가 작은 길 위에 울려 퍼지며 각자의 마음에 깊은 의미를 남긴 이야기의 여운을 더했다. 식당 내부, 햇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가운 시선으로 판단하던 눈빛들은 이제 고요하고 사색적으로 변했다. 관리자인 박현우는 중앙에 서서 산만한 눈빛으로 자신이 가진 편견과 맞서고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직원들, 특히 울음을 터뜨리던 젊은 직원 이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함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김 선생님뿐만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모든 사람들에게요. 오늘부터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이곳에 들어오는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지는 눈이 아직 붉게 물든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 한석진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솔직히 저도 수진 씨처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김 선생님을 보고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간과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바뀌겠습니다. 박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식당에 남아있는 손님들을 둘러보았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조용히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일부 손님들, 예를 들어 최혜진 씨는 떠났지만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다. 식당 한쪽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관찰하던 나이든 손님, 정태호 씨가 일어섰다. 그는 박 씨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박 관리인, 나는 몇 년 동안 이곳의 단골이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와 서비스가 항상 좋아서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함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샹들리에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직원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정 씨의 말은 마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다. 박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꼭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밖에서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셨습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먼 길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야, 아버지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다.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살았을 뿐이다. 존중은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너와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제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겠습니다. 그 말에 김 씨는 만족스럽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힘과 자부심을 전달하는 듯했다. 다시 식당 내부로 돌아가면 한 무리의 젊은 손님들이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명, 윤미래는 지금까지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봤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자주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땠나요? 처음에 우리가 김 선생님을 대했던 방식을 보면 말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룹의 한 남자, 강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 내 말이 맞아. 처음에 내가 했던 생각이 부끄러워. 우리는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린 것 같아.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면서도 희망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이 식당이든 다른 장소든 다른 사람의 외모나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각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길고 작지만 의미 있는 길에서 김준 씨와 민호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김준 씨의 느릿한 발걸음은 희미한 소리를 내었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큰 가르침의 무게를 지닌 듯했다.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저뿐만 아니라 식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아버지는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셨나요? 아버지는 훨씬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김준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단호함과 사랑이 어우러진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마치 자신의 영혼의 한 부분을 나누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호야, 소박한 삶이 가난한 삶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다. 아버지가 이 삶을 선택한 이유는 돈이나 지위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란다. 아버지는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것은 그 누구도 샀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란다.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다.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이 교훈을 평생 간직하고 제 아이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한편 태양빛 레스토랑에서는 박현우 매니저가 직원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직원들의 수줍은 눈빛과 몇몇 남아있는 손님들의 조용한 고개 끄덕임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진심 어린 울림으로 채워졌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단순히 호화로운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존중과 친절의 가치를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외모나 상황만으로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모두의 동의를 얻었고 직원 이수진은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결단을 담아 말했다. 이것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견에 따라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박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쪽에 남아있던 나이든 손님 정태호 씨를 바라보았다. 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박 매니저, 오늘 정말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담아 살아가세요. 그러면 이 레스토랑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은 장소가 될 겁니다. 그 시각 다른 한적한 거리 모퉁이에서 김준 씨와 민호는 낡은 찻집 앞에 멈춰 섰다. 민호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아버지께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오늘은 아버지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으세요. 김준 씨는 눈빛에 빛을 띠며 웃었다. 민호야, 내가 아버지를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도 마다하지 않겠다. 두 사람은 찻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을 둘러싼 따스한 불빛과 은은한 향기가 평화를 선사했다. 민호는 참가 자리를 골랐다. 아버지가 걸어온 그 작은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민호는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작은 한 사람이 큰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호야, 큰일을 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만 해도 너는 내 방식대로 세상을 바꾼 것이란다. 김준 씨에 대한 이야기는 곧 동네에 퍼졌다. 사람들은 소박하지만 강인한 한 노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가르쳤고 단지 태양빛 레스토랑만이 아니라 동네 전체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와 공감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준 씨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단순함, 관용, 그리고 진정한 인간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느릿한 발걸음은 여전히 그 작은 길 위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존중은 사고 파는 것도 거래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퍼져나갈 것이다.